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그림자, 조약 제1부 의심의 그림자 아래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방기술청 차장 엘레나 마르코비치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동시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봄, 제게 한 통의 외교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국방기술진흥원, 수신자는 크로아티아 국방부. 표면상으론 기술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한 비공식 의향서였지만 문서의 말미에는 아주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국 정부가 기술 유출 또는 비공식 제3국 이전 루트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본 협력안은 즉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심이었고 누군가 크로아티아 내부에서 한국의 신뢰를 훼손할 움직임을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외로운 군사 현대화, 저희는 늘 뒤따르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후 유럽 통합의 흐름 속에서 독일, 프랑스 중심의 조달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고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간 유럽 내 수많은 회의에서 외쳐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회의적인 시선과 무표정한 동의뿐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게 구명줄처럼 다가왔습니다. 나토 실전 훈련에서 K9 자주포가 보여준 기록, 정확도 92%, 6시간 연속 기동,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서, 그리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한국과의 직접 협상을 위해 기존 조달 체계를 일부러 거부했다는 이야기.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을 바꾸려는 싸움이고 주권을 회복하려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서울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비공식 일정이었고 저 혼자만의 접촉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국방기술진흥원의 에스더 김 책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레나 차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귀국은 정말 독자적인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유럽 방산업체에 위장된 의사결정입니까?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더 박사님, 저희는 이 기회를 절박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저희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그 그림자를 함께 밝혀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제 눈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자 안의 실루엣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 며칠 뒤 에스더 박사는 충격적인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 원문, 중계 서버 IP, 압축된 설계 도면 일부, 모두 다 크로아티아 방산청 내부망에서 독일 민간 방산 컨설팅사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내부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이메일 주소의 주인은 델로스 프로벤트. 저는 그 이름을 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르코 델로사, 이탈리아와 중동을 오가는 방산 중개인, 비공식 계약 중개자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저희 조직 내부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니요. 미끼가 될 결심.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상부에 그 어떤 보고도 올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보안 담당팀을 우회해 신뢰하는 단 2명만 모았습니다. 우리는 서버 로그를 역추적하고 통신 포트 로그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드라고 얀사, 저의 상관이자 국제협상 파트 총책임자. 그는 항상 독일 측 방산회의에서 중심에 섰고 한국과의 협상에는 유독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 속에 있었지만 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 아니 동맹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정면, 승부, 그날의 회의, 크로아티아 정부 내부 안보 전략회의. 제가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조직 내부에서 한국 기술 관련 보안 정보가 제3국으로 전달된 정황이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이미 서울 측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린에 드라고 얀사의 이메일 기록을 띄웠습니다. 회의장 가장 앞줄에 앉은 얀이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너 아니, 차장. 당신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짓을 한 겁니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무리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스더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명확히 독자 협력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오래 갑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한국 출장에서 받았던 명함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방기술진흥원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처음으로 저희는 선택받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자, 조약, 제2부 배신자는 내부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시 엘레나 마르코비치입니다. 지난 사연을 들으신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크로아티아 국방기술청 차장으로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기회를 추진하던 중 내부에서 한국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했고 결국 그 중심에 있던 고위 간부 들하고 얀사를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조직 내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외부로는 아무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수상한 전화, 그리고 감시의 시작. 그날 밤 11시 42분, 자정 가까운 시각에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받을 이유가 없는 시간대였지만 직감이 제 손을 소화기로 이끌었습니다. 엘레나 차장님, 자제하시죠. 더 나아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단호했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기다리지도 않고 끊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 불빛이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사무실 맞은편 건물에서 누군가 제 방을 망원렌즈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건드린 건 단지 얀사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유럽 방산 질서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죠. 얀사의 배우 델로사 라인의 정체. 며칠 뒤 정보보안 담당자인 페타르가 조심스레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늘 말이 없고 눈빛이 예리한 동료였습니다. 차장님, 얀사 국장의 외부 접촉 기록에서 이탈리아 쪽 IP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름은 마르코 델로사.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중동,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잇는 비공식 방산 중개자. 그는 한국 기술 기반 장비의 핵심 설계 정보를 모아 독일 프랑스 통합 조달망을 통해 유럽화하려는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과의 직접 협력 루트를 막기 위해 그는 동유럽 중소국 내부 인사를 매수해 자발적 기술 유출이 일어난 것처럼 꾸미고 그 뒤에는 독일이 회수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그 기술을 재편입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로아티아도 그 표적이었던 겁니다. 내부 제보자, 저를 믿어주세요. 하루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없고 봉투 안에는 프린트된 이메일과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얀사와 델로사가 나눈 것으로 보이는 사적 메일 대화였고 QR코드는 구글 드라이브 공유 링크였습니다. 링크에는 공동기술 이전 협약 초안이라는 문서가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거기엔 KX9 유럽형 자주포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설계 근거는 K9 자주포, 부품 조정은 독일, 조립은 폴란드, 마케팅은 프랑스, 그리고 기술적 기원 대한민국, 명기 불필요라는 문장이 문서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배신이자 기술 도둑질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의 반전 뜻밖의 동지. 며칠 뒤 저희는 국방기술청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저와 페타르뿐이었지만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정치적으로 가장 대립각을 세워왔던 국방전략국의 미르코 과장이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차장, 저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고 나니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도 내부에서 같은 문서를 확인했고 델로사에게서 기술 로열티 3%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 내용을 자백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동조로 바뀌고 방관이 각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델로사의 움직임, 그리고 돌발 변수. 하지만 움직인 건 저희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외신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레나 차장님, 유럽 방산 전문 매체에 귀하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극단적 민족주의자, 한국의 기술 독점권 넘기려는 비밀협상자라는 타이틀과 함께요. 그건 누가 봐도 델로사 쪽의 조작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동시에 정보 유출자도 저를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게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접촉, 모든 걸 말하다. 저는 다시 애쓰더 김 박사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나타나자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크로아티아 내부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인물과 정황, 문서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저희가 유럽 방산 질서 안에서 조작된 악역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뜻밖의 손님, 서울에서 온 초청장. 며칠 후 저희 부서에 도착한 서류 하나.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동유럽 기술협력 초청 세미나 공식 문서였습니다. 발신인은 에스더 박사, 수신인은 제 이름. 신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싸움은 무기보다 강력한 신뢰의 싸움이며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말 단 하나의 진심이 변화를 만든다. 델로사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저를 궁지에 몰려 했지만 반대로 언론은 저희가 수집한 문서들을 폭로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그리고 양심 있는 동료들 덕분에 델로사의 이름은 유럽연합방산비리 조사의 첫 문서에 기록되었고 얀사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받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는 문구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그림자, 조약, 제3부 사라진 기술자, 그리고 철의 동맹. 안녕하세요. 크로아티아 국방기술청 차장 엘레나 마르코비치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새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든 도시 자그레브에 아주 작고 조용한 경류가 흐르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날은 서울에서 받은 초청장을 손에 쥐고 한국과의 기술협력 세미나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초청 대상에는 저와 제 보좌관뿐 아니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파견된 실무 기술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상진 박사.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기술에 대한 집념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설계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철학까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던 그를 저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떠한 연락도 남기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침묵, 그리고 불안한 움직임. 첫날 우리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습니다. 피로로 호텔에서 잠을 놓친 것이겠거니 아니면 현지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일도 호텔 체크인 내역도 모두 마지막으로 기록된 건 전날 밤 8시 34분 호텔 인근 카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 뒤쪽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감이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요. 수색의 시작. 그러나 나타난 건 침묵.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외국 기술자라는 이유로 조사는 최소 이틀 뒤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비공식 채널을 가동했고 정보보안 담당 페타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네트워크 접속 기록부터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상진 박사가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호텔 와이파이 기록을 요청했고
그 와중에 하나의 특이한 IP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치 자그레브 외곽 미사용 공장지대 인근의 사설 보안망. 접속 시각 그가 사라지기 10분 전. 제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페타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건 누군가 그를 유인한 겁니다. 한국 측.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 저는 바로 한국 측 에스더 김 박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바로 응답했습니다. 제 음성이 떨리는 걸 감지했는지 그녀는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박사님이 사라졌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화면 너머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박사님은 이틀 전 국내 서버에 한 파일을 업로드한 뒤 일정한 키를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그 문서 파일의 일부를 저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EDLLOSA PROJECT 유럽 내 기술 편입 시도 정황 보고. 그 문서에는 델로사가 유럽 각국 내부 협력자들과 접촉하며 한국 기술을 재브랜딩해 유럽 공동체 기술로 둔갑시키려 했던 시도가 담겨 있었고, 특히 자그레브를 중개 거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순수 기원 표기를 생략하고 유럽연합 전용 모델로 편입 시 폴란드를 통해 단일 계약으로 재수출 가능. 공장지대.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경찰보다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페타르 그리고 저희 신뢰하는 동료 한 명과 함께 해당 공장지대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43분 폐쇄된 철문 너머로 조용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부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장 뒤편 창고 건물 안에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페타르가 총을 들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안쪽에서 수갑에 묶인 채 의자에 앉아있는 한상진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의 목소리, 그리고 결단. 그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정신은 명료했습니다. 저를 보자 말했습니다. 차장님, 델로사 쪽 인물이었습니다. 외부 업체로 가장했어요. 제가 독립 채널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진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무기 조달 체계에 조용히 녹아드는 방식으로 재가공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이 협력이 진심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철의 동맹.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공식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상진 박사 구출, 델로사 계획 일부 해체, 국내 일부 공무원 연루 확인.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고 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박사는 건강히 귀국했으며 크로아티아와의 기술 협력은 정식 계약 단계에 착수함.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말 하나의 의지가 만든 변화.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한국과 함께 공동 기술협력 전담팀을 구성했고 델로사의 네트워크는 국제사법기구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받은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박사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기술은 수출되지만 신뢰는 함께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림자, 조약, 제4부 동맹의 조건, 그리고 선택의 끝. 안녕하세요. 크로아티아 국방기술청 차장 엘레나 마르코비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지난 1년간 몸소 겪은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던 회의실 안에 숨막히는 긴장과 존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체감했던 한날의 기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 기술자 한상진 박사의 실종 사건 이후 크로아티아와 한국의 협력은 전례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방산위원회의 호출. 한 박사의 귀국 직후 제게 유럽연합 방산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공문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자주적 방산협력계약 체결에 따른 규정 이탈 여부 심사 통지. 공문을 끝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직접 협력이 유럽연합 공동조달 체계의 명시적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겉으로는 회원국의 자율적 무기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무기 흐름에서 이탈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요. 이 공문은 통지가 아니라 경고였고 저는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의 공개 발언, 그리고 물음표.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고등방산 전략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정된 발표 세션보다 3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긴장했고 준비했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독일 국방기획본부의 슈나이더 실장이 올라섰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공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가 외부 기술을 단독 도입하거나 조달 체계를 우회하려는 것은 우리 전체의 신뢰와 구조를 흔드는 일입니다. 공공연한 지적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말하고 있었고 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는 효율성과 구조를 지켜야 했고 저는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신 우리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 내부 회의는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과의 정식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변수는 늘 존재했죠. 한국이 만약 우리에게 기술 독점권, 완전 이전, 부품, 우선 조달권 같은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에스더 김 박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짜 동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 서울에서 받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 문장이 제 삶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부 투표 모든 것을 걸다 크로아티아 정부의 기술 계약 관련 최종 심의는 투표로 결정됩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차관, 경제부 인프라국장, 국가정보국 담당 실무자, 그리고 저를 포함한 5명. 그날 회의장은 평소보다 적막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미르코 과장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만약 이 투표에서 한국이 부결되면 유럽연합 방산기금은 원상복구됩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길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정말 그걸 감수하겠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한번 배신당하면 끝입니다. 저는 존중을 선택하겠습니다. 발표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방산기술협력 정식 체결. 다음 날 크로아티아는 한국과의 기술협력 MOU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K9 계열의 개량형 자주포 공동개발, 고지대 기동력 보완형 엔진 시스템 협력, 그리고 기술연구소 교차 파견까지 포함한 포괄적 계약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지만 언론에서는 분열의 전조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열이 아니라 존중받고자 하는 동맹국들의 자각이라고요. 마지막 한국에서 온 손편지. 며칠 뒤 서울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서류철과 함께 손으로 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비치 차장님, 저희는 크로아티아를 협력국이 아닌 함께 걷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진 드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술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이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결말철의 동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독일 프랑스 연합의 일부 예산 제재를 받았고 유럽 공동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주적 기술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한국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까지 저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식 동맹 모델이란 말이 유럽 군사 전문지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책상 한켠
조용히 그 명함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뢰는 조건 없이 시작되고 존중은 기억으로 남으며 그것이 진짜 동맹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 마르코비치 드림